중국의 거대 IT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최근 2달 넘게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CNBC는 실종이 아니라 당분간 주목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을 비판하다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윈의 실종은 그간 실종된 중국 재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인 마윈의 실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영 일선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강연 무대에 섰지만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연설을 끝으로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월 1일 방송된 인터넷 프로그램 미국의 창업 영웅을 찾아서에 마윈이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마윈과 그의 회사에는 강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에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금융기업 엔투그룹이 당국의 지도에 의해 IPO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엔투그룹 직원 중에는 스톡옵션 수입을 예상하고 아파트와 고급차를 예약했다가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된 사람까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인터넷 세일인 쌍11 축제를 하루 앞두고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독점 금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타사를 배제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값을 매기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콕 집어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2월 24일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을 조사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저장성 항저우시에 위치한 알리바바 본사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볼 때 마윈의 실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는 마윈의 실종에 관한 소식이 없지만 중국 당국이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자체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인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력한 기업인들의 조사를 받다 체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정쟁에 휘말려드는 전개도 많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인 마윈도 체포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실종된 유력 기업인들과 마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중국 당국은 안방보험 그룹 창업자인 우샤오 후이를 구속했고 이듬해 6월에는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2004년에 창업하여 보험업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복합금융그룹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우샤오 후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몰수된 개인 자산은 무려 850억 위안이 넘습니다. 그의 성공은 아내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손녀와 혼인 관계였던 그는 그 영향력을 구사하여 투자형 보험 상품으로 돈을 끌어모았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반복하여 수익을 올리는 고위험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샤오 후이가 덩샤오핑의 손녀와 이혼하게 되자 중국 당국은 태도를 바꿔 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명청계로 불리는 투자기업 그룹을 이끈 중국 재벌 샤오젠화는 2017년 1월 홍콩에서 실종됐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호텔에서 끌려 나왔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종의 진실도 행방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0년 7월 중국 당국은 명청계의 기업을 정부의 감시하에 두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실제 기업 지배자와 지분 비율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납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샤오라는 인물은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역임 중인 자칭린을 비롯해 상하이벌 정치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위험을 감지하고 홍콩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 수수께끼 같은 실종이 이루어졌고 이후 다른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경제로 넘어갈 당시 국유 기업의 매각 및 신규 사업 승인을 위해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윗사람들 주도로 민간 기업을 육성해 정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대기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와 유사했습니다. 중국에는 보호 우산과 하얀 장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과 연관이 있는 기업가를 보호하고 길러주는 든든한 정치인을 뜻하고 후자는 뒤에 숨은 정치인이 재물을 쌓는 것을 돕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얀 장갑은 보호 우산이 권력을 잃거나 그 분노를 사서 보호받지 못하면 지위와 재산을 잃는 말로를 걷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기업가는 중국에선 계속 양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윈을 비롯한 민간 IT 기업의 경영자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의 깊은 관계가 사업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토지의 취득을 위해 정부와 연결이 필요한 부동산이나 감독 관청의 강한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대두해온 수많은 대형 IT 기업에서는 보호 우산의 권력 상실에 따라 사라진 기업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IT 기업은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2018년에는 중국 관제 언론 보도에 의해 마윈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방 정부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 따르면 관련 금융기업 엔투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충칭시에 설립된 금융자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본거지는 저장성 항저우에 있지만 당시 충칭시장이 핀테크를 강력히 지지해 ABS를 통한 하이 레버리지 경영 기법을 인가한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위험이 높다고 하여 중앙관청의 창구 지도에 의해 시정되고 있지만 이는 지방정부와의 연결에 의해서 회색존에 해당하는 사업 모델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권력과의 연결은 있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정치가의 비리로 연결되는 문제는 발각되지 않고 있고 유력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정부와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윈은 예전부터 정부와 연애할 수는 있지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와 일체가 되는 것은 경영에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호 우산의 힘을 빌리면 한때는 강점이 되지만 그 권력이 흔들릴 때는 뼈아픈 보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정부의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의 매장 결제 기능 도입 시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앱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가상 신용카드 서비스는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제적 판단에 따른 규제이며 마윈의 실종도 역풍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중국에서는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침이 포함됐기 때문에 2021년에는 더 많은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테크 국가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은 중국의 황금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규제는 중국의 경제,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규제를 단행하는 것은 민간 IT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를 지배해 국가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힘을 가지는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립니다. 시진핑의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매번 당대회 전년에는 인사를 놓고 온갖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역풍과 마윈의 실종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지 향후 전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